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접속사 네 번째, where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접속사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우리 where는요, 크게 세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쓰임새 오늘 여기서 다 다룰 거예요. 잘 비교해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형용사절 접속사. 아마 우리 학생들이 관계부사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어에 이 관계가 들어가는 접속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뭘 꾸며주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자, 우리 품사 중에서 명사 꾸미는 게 뭐죠? 바로 형용사죠. 그래서 영어 문법 요소 중에 이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되게 웃기죠. 분명히 이름은 관계부사인데요. 또 무슨 접속사라고 하죠?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뭐 뒤에 부사니 대명사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관계 대명사도 분명히 형용사절인데 이름은 뭐예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가 있으면 뭐다? 걔는 형용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녀석이 때로는 부사, 때로는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뭐예요? where의 쓰임새 중에서 where이 형용사절 접속사, 즉 관계 부사로 쓰여지는 거.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다루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 특히 장소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where는요, 선행사가 뭐일 때?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일 때. 참고로 영어의 모든 관계사는 한국말 뜻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where를 예전에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그 의문문 만들 때 where 있죠? 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자, 그렇게 우리가 한국말을 번역하시면 안 돼요. 영어의 모든 관계사는요, 우리말 해석이 없어요. 그냥 얘는 언어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보시죠. 앞에 주어가 컨퍼런스 홀이죠. 컨퍼런스 홀이요. 어떤 회의 같은 것이 열리는 장소예요. 컨퍼런스 홀. 근데 이제 이 홀이 뭐 하는 홀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딱 특정을 하는 거죠. CEO가 deliver a speech요. 연설을 전달하니까 연설하다가 되는 거죠. 이 표현 자체도 우리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딜리버를 배달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딜리버는 뭔가를 전달하는 건데요. 뭘 전달하죠? 연설을 전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deliver a speech 하면요, 연설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CEO가 연설을 하게 될 컨퍼런스 홀이죠. 제가 이때 where를 어디에 라고 번역 안 했죠. 그래서 우리 영어의 관계 부사, 형용사절 접속사는요, 한국말 뜻이 없습니다. 절대로 어디에 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한국말하고 1대1 대응관계 이루면서 번역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시 갈게요. 그래서 CEO가 연설을 하게 될 컨퍼런스 홀, 바로 그 장소는 갖추고 있다. 뭘 갖추고 있나 봤더니요,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요. 음향 장비 시설이 잘 돼 있나 봐요. 자, 이렇게 내용까지 한번 봤어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뭐죠? The conference hall. 사실 이 홀이 뭐죠?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선행사가 뭐냐면요, 앞에 먼저 위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행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수식어가 꼈죠? Where the CEO will deliver a speech. 이게 뭐예요? 통째로 수식어. 뭘 꾸며주죠? 그 앞에 있는 명사 홀을 꾸며주죠. 명사를 꾸미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수식어죠. 수식어.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이 2번 항목이 사라져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해요.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잘 보세요. The conference hall has an excellent sound system. 어때요? 그 자체로 완벽하죠? 그래서 우리 형용사절은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수식어죠. 수식어.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서 사라져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것이 형용사절의 특성이에요. 형용사절은 뭐한다? 명사를 꾸민다. 단지 수식어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서 통째로 사라져도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한 구조를 이룬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요 문장 잠깐만 제가 이렇게 결합되기 전 상태로 한번 볼게요. 원래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문장. 살펴보세요. 여기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 뒤는 목적어 나와 있죠. 3형식 구조네요. 자, 그리고 똑같아요. 두 번째 문장. The CEO will deliver.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죠? there이 있죠. 이게 뭐예요? 부사. 이름이 왜 관계 부사냐? 관계, 즉 접속사라는 뜻이고요. 접속사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부사의 기능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and하고 요 부사 대열을 합치는 거예요. 이 대열이 뜻하는 건 뭐죠?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바로 컨퍼런스 홀이요. 그러니까 CEO가 거기에서, 즉 컨퍼런스 홀에서 연설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접속사하고 부사를 합쳐요. 그래서 한 단어 where, 즉 관계 부사로 바꾸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관계 부사를 왜 배우냐? 단어 2개 안 쓰고 단어 1개만 쓰겠다. 사실 앞에서 이미 명시가 돼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똑같은 것을 또 쓰는 게 어때요? 싫다는 거예요. 언어의 경제성. 이왕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그래서 and하고 대열을 합쳐서 뭘로? 한 단어 where로 바꿨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같은 내용을 좀 더 간단히 전달할까? 이걸 계속 그쵸? 연구를 해왔던 거죠.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우리는 어떤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죠. 자, 그것이 반영돼서 나온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형용사절 접속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말로 관계 부사라고 한다. 요걸 우리가 한번 다뤄봤어요. 자,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우리 컨퍼런스 홀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였죠. 자, 그런데 이 장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유적 추상적 개념의 장소도 가능해요. 잘 보세요. 여기는요, 주어가 shareholder meeting이죠. 뭐 주주총회. 자, 이 주주총회가 바로 뭐다? 장소이다. 자, 주총이 뭐다? 장소이다. 근데 그 장소가 뭐 하는 장소다?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때 where는 역시 한국말로 번역 안 되죠. 앞에 있는 장소 명사 꾸미는 거예요. where는요, 선행사가 뭐일 때? 장소일 때. 장소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장소이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주총이라는 것이 정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컨퍼런스 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어떤 장소는 아닐 거예요. 물론 주총이 열리는 어떤 장소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총이 열리는 바로 그 자리가, 그렇죠? 예,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다. 이런 얘기죠. 왜 우리가 한국말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자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걸 뜻할 때도 있지만, 야, 너 지금 이 자리가 그런 걸 논의할 자리니? 어때요?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그 자리는요, 정말 어떤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죠. 이 자리가 그런 걸 논의할 자리니? 즉, 그런 걸 논의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우리가 흔히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할 말, 못할 말 구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총이라는 곳이 뭐다? 어떤 자리인데 뭐가 이루어지는 자리?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자리. 근데 이때 이 자리는 눈에 보이는 그죠? 그런 물리적인 자리, 장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유적 추상적 개념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위치 혹은 비물리적인 추상적인 위치도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에 위치하니까 뭐라고요?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where 이하를 통째로 사라지게 만들어도요. 앞에 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하죠. 그래서 이제 단지 얘는 뭐다? 수식어일 뿐이다. 전체 문장에서 주어는 shareholder meeting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쓰였죠. 뒤에는 보호를 필요로 했어요. 그 보호가 바로 뭐다? 바로 the place라는 명사 보호. 자, 이것이 동시에 뭐죠? 장소 나타내는 선행사. 근데 이 장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자리 혹은 장소이다. 자, 이때 where는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없다. 다만 이 녀석은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뭐다?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요거를 환원시켰다가 결합시켜 볼게요. 이게 또 두 개의 문장이 있었어요. 두 개의 문장. 주총이 그쵸? 어떤 자리, 장소이다. 중요한 결정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make a decision이라는 표현이 지금 수동태가 되어 있는 거죠.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 그래서 요거 자체가 완전한 구조죠. 삼형식 구조의 수동태. 이때 where는 뭐예요? 부사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또 완전한 구조의 절이 오는 거예요. Anyway, 이 대열이 지칭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The place.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하고 부사를 합쳐요. 그럼 뭐가 되죠? 관계 부사. 그래서 관계는 무슨 뜻? 접속사다 이런 뜻이고요. 동사 두 개를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무슨 역할?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대열이 없어도요. 이 문장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죠.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부사가 사라진다고 해서 문장 구조가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where는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부사. 하지만 통째로 where 이하의 기능은 뭐다?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다. 왜 절이라고 하죠?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예문도 살펴봤어요. 자, 이번엔 뭐냐면요. where이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입니다. 문장부터 볼게요. 자, 미스터 잭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삼형식 동사죠. 그 뒤에는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 근데 그 목적어를 통째로 누가 하죠? where 이하가 통째로. 그래서 where는요. 명사절 접속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where는요.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됩니다. 제가 번역해 볼게요. 잭슨 씨는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wonders. 그렇죠? 프로젝트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때요? 지금 얘가요. 간접 의문문 형태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 우리 목적어 역할하는 품사가 뭐죠? 명사.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사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뭐예요?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제가 직접 의문문, direct question 비교해 보시라고 잠깐 써놨는데요. 이거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좀 배웠을 텐데요. 간접 의문문일 때는요. 보세요. 의문사, 주어, 동사. 직접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 동사, 주어. 그래서 우리가 의주동, 의동주.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암기했던 것 같아요. 간접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그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직접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쓰죠? 의문사, 동사, 주어. 그래서 우리가 의주동, 의동주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봐요. 그래서 잭슨이 주어고요. 삼형식 타동사. 그 뒤에 where 이하가 통째로 뭐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잘 보세요. where는요. 뭐죠? 의문 부사죠. 사실상 직접 의문문에서 쓰였던 의문문 만들 때 쓰는 의문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이제 부사이기 때문에 그 뒤는 어때요? 완벽한 구조의 수동태 문장이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 거죠. 부사 자체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살짝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체 문장에서 잭슨이 누구죠? 주어.
그다음에 타동사, 삼형식 동사죠. wonders. 그다음에 where부터 stored까지가 뭐다? 타동사 wonders의 목적어. 목적어 역할한 절이니까 무슨 절? 바로 명사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 앞에서 우리가 형용사 절을 봤죠? 근데 그 형용사 절은요, 문장 전체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예문에서는요, where 이하를 싹 다 없애버려도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문장에서 where 이하를 제가 지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타동사에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명사절은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형용사절 접속사하고는 완벽히 다르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이 where이 그렇죠? 앞에 있는 뭐 명사 같은 것을 수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지금 여기 where 앞에는 뭐가 있죠? 타동사 wonders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 예문에서 뭐가 있었죠?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인 장소를 뜻하는 그런 명사가 있었죠. 그 명사를 관계 부사가 꾸며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형용사절, 단지 수식어일 뿐이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비교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예문인데요. 여전히 뭐예요? 명사절. every director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이 원트는요, 이 삼형식 동사인데 여기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투부정사 목적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no란 녀석도 뭐예요? 타동사. 그럼 이 녀석도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죠. 그 역할을, no의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하죠? 바로 where이야, 명사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디렉터 알고 싶어 합니다. 뭘요? 다음 이사회가 어디에서 열리게 될지. 어때요? 이때도 분명히 번역이 되죠. 여기 지금 where는요, 간접 의문문 형태로 문장 속에 들어가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직접 의문문이고요. 어떻게 쓴다고? 이때는 의문사, 동사, 주어.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하고 주어가 위치 바꿨죠. 하지만 간접 의문문일 때는 봐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의주동. 직접 의문문일 때는 뭐예요? 다이렉트 퀘셔널일 때는 의문사, 동사, 주어, 의동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의문문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타동사 n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뭐예요? 바로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지금 where부터 head까지가 타동사 no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이걸 우리가 함부로 지울 수 있다 없다. 절대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목적어는 문장의 필수 요소니까. 이해하셨죠? 아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where이요, 여기 무슨 명사, 장소 명사 같은 게 있어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용도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형용사절 접속사 쓰이는 where라고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문장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문장 구조를 정확히 볼 수 있으면 그 where이 형용사절 접속사인지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부사절 접속사 where이에요. 자, 요때도 해석은 돼요. 해석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봐요. 부사절은요, 정말 부사처럼 문장의 필수는 아니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게 통째로 없어져도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완벽해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형용사절 접속사랑 뭔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형용사절은요, 앞에 명사가 있어서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사절 접속사 where는요, 선행사를 꾸미는 게 아니죠.
근데 좀 전에 또 우리 명사 들을 때는 어땠어요? 문장의 필수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이거 지워도 뒤가 완벽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워낙 유명한 문장이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where는요. 보통 우리말로 뭐뭐하는 곳에 혹은 뭐뭐하는 곳에서 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이 돼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there is a will 이거 자체가 뭐예요? 부사절. 그래서 이때 where는 뭐다? 바로 부사절 접속사다. 접속사니까 동사 하나,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there is, there are 구문, 이 there is 구문은 되게 독특한 녀석이죠. 얘가 주어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죠? 스위치하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뒤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 이 way는 보호가 아닙니다. 이게 주어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스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독특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워낙 유명한 문장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where를 부사절 접속사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워낙 유명한 문장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심리적으로 이 마음을 여는 게 쉬워요. 자, 그렇지 않고 뜬금없이 갑자기 where를 제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야, where이 부사절 접속사도 돼? 이렇게 막 의아해하겠죠. 근데 이제 워낙에 유명한 문장을 보니까 아,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조금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 WH 단어들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이 접속사예요. 분명히 이 where 앞에는요. 장소명사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는 관계절, 관계 부사절 아니에요. 즉 형용사절 접속사 아닙니다. 앞에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없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비즈니스에서 주어고요. 드라이브 자동사. 이거 자체가 완벽한 구조예요. 그럼 그 앞에 위치한 where부터, 그렇죠? where부터 where까지는 사실상 문장의 필수가 아니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비즈니스가 주어고요. 드라이브 일형식 완전 자동사. 그 뒤에는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죠. 그렇죠? 예, 뭐 번성하다, 번창하다. 한마디로 뭐예요? 잘 된다 이런 뜻이요. succeed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flourish는 동의어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잘 협력하는 곳에서 사업은 번창합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너무 뭐 당연한 얘기긴 하죠. 직원들끼리 잘 협력한다는 거. 그래야지 더 힘이 세지니까. 직원들끼리 막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당연히 그 사업체는 번성을 하겠죠. 서로 막 따로따로 반복하면서 개별 행동하면 어떻게 더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는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번역했죠.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직원들이 잘 협력하는 곳에서 사업은 번창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때 전체 문장에서 이 부사절이 통째로 사라져도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하고도 구분되는 거죠. 명사절은요, 문장에서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왜? 명사절은요, 마치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니까, 즉 문장의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죠. 비교해서 이해하기. 첫 번째, 아까 봤던 거예요. 빠르게 갑니다. 형용사절. 다른 말로 뭐 관계 부사절. 앞에 있는 장소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단지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 덩치가 큰 형용사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서 통째로 사라진다고 해도 남아있는 문장은 어떻다?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하다. 제가 다시 표시할게요. 자, 남아있는 문장. The conference hall has an excellent sound system. 이거 자체가 완벽하죠. 그렇죠? 왜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를 그냥 지운 것 뿐이니까. 수식어를 지운 것 뿐이에요.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 학생들? 자, 잭슨 나오고요. 그다음에 삼형식 타동사. 그 뒤에 where이가 뭐죠?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때는 문장에서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예문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관계 부사절에서 where는 번역이 없었죠? 하지만 명사절 때 where는요, 간접 의문문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혹은 어디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잭슨은 궁금해합니다. 프로젝트 파일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번역이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직원들이 잘 협력하는 곳에서 사업은 번창합니다. 다 다른 거 아시겠죠? 분명히 세 번째 예문 앞에는요, 뭐가 없어요? 장소, 선행사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형용사절은 아니죠. 자, 근데 이걸 통째로 지워도 전혀 관계없죠? 상관없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바로 부사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비교하니까 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봐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의 범위 안에 집어넣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식의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지 이런 것을 마주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내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봐도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내가 볼 수 있고요, 내가 정확히 아는 만큼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꼭 잘, 그렇죠? 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히 알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where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학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하니까. 제가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적어도 영어 때문에 불행함을 느낄 수는, 그렇죠? 느껴서는 안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꼭입니다. 자, 혹시 한 번 듣고 정확히 이해가 안 됐다면 두 번, 세 번 꼭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사전 꼭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